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의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깍지벌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2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요 앞전에 농장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 농장에 가게 된 동기가 사실은 예쁜 아이들 영상을 찍으러 간 것이 아니었고요. 깍지벌레 때문에 농장을 가게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주말에 아이들 살펴보는데 깍지벌레가 생겨서 약을 쳐주고 약이 떨어져서 겸사 농장에 갔다가 아이들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농장에 가가지고 사장님께 깍지벌레 퇴치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제가 오늘 배워가지고 온 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이가 제가 키우고 있는 철아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철아 종류 중에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 두 아이가 지금 러우 철아로 제가 알고 그동안 키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도 역시나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약을 치든 기르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농원 사장님께서도 다른 농장에서 배워 오셨다고 하시면서 규모가 크고 농장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그 농약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살충제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독을 다 해주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간 농장 사장님께서는요, 그런 농약방에서 있는 그 살충제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환경제 살충제를 더 권하셨어요. 그래서 깍지벌레 약이 떨어져서 불안해가지고 겸사 약을 구하러 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쓰는 깍지벌레 약이 요런 종류라고 했잖아요. 자바킬, 깍지킬, 꽉 잡아 깍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친환경 식물 보호 관리제라고 친환경이라고 써 있어요. 깍지 약이라고 해서 요거를 주셨는데요. 요거를 제가 3병을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농원에서도 요 사장님 농원에서는 이 친환경 약을 쓰신대요. 그러면서 모든 벌레 깍지를 물론이고 응애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그런 벌레와 퇴치를 할 때 농약방에 있는 그 농약은요, 다육이한테는 너무 독하대요. 이 사장님 말씀이 자기가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신다 하면서 약이 독하기 때문에 그 농약방에서 쓰는 약을 다육이들한테 살포를 하면 물론 강한 애들은 상관없지만 대부분 다육이들이 식물 중에서도 가장 약하대요. 약하기 때문에 뿌리에 그 농약이 침투가 되면 그때 당시는 벌레가 싹 잡혀지고 아이들도 괜찮대요. 그런데 그 농약에 많이 노출이 된 다육이는요, 2, 3년 안에 뿌리가 고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약 같은 거는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예전부터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이 약이 혹시 약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친환경 약을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 약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친환경이기 때문에 다육이한테 해가 훨씬 더 적다. 단 효과는 조금 미미할지 모르겠지만 두세 번 반복을 해서 주면 농약
살충제보다는 이 친환경 약이 더 좋고, 요 친환경 약도요, 이거는 완전히 희석을 해갖고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오잖아요. 물을 타지 않고 바로 분무하게 돼 있어요. 바로 분무를 하게 돼 있어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농장에서 쓰는 거는 친환경제 원액을 사다가 물에 희석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약 제품으로 나온 거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친환경제 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깍지벌레가 이미 발견이 되잖아요. 가정집에서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을 쓰기 이전에 퐁퐁, 영상에서 다른 분들도 퐁퐁 얘기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저는 퐁퐁을 한 번도 써보질 않았어요. 퐁퐁물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농장 사장님께서도 퐁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퐁퐁을 원액을 하든 물에 약간 희석을 하든 너무 묽게 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원액이나 퐁퐁 물을 요런 붓에 묻히래요. 붓에 퐁퐁 물을 묻혀서 입장을 닦아주라고. 입장과 입장 사이에 요 깍지벌레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 퐁퐁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래요. 그러면 거품이 살짝 이르면서 깍지벌레가 떨어져 나가면서 꼼꼼하게 깍지벌레 있는 사이사이를 요 퐁퐁물로 씻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퐁퐁물은요, 이 다육이에 해가 없대요. 전혀 다육이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퐁퐁물에 입장을 이렇게 붓으로 닦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 깍지벌레 생겨서 요 큐빅 클러스터 지금 회복해가지고 요 분이 하얗게 입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분이 하얗게 입은 아이들한테 깍지가 생겨서 퐁퐁물을 타가지고 붓으로 문지르게 되면 요 백분이 없어지겠죠. 그런 건 있어요. 아이들의 윤기나, 얘는 백분은 없지만 어쨌든 백분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닦으면 백분은 없어지겠지만 깍지벌레는 퇴치가 된대요. 그리고 백분은 다시 건강해지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제가 깍지벌레가 생겨서 물에 씻어서 저 친환경 약을 뿌려서 또 하루 동안 말렸다가 다시 심어준 애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빛깔이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이 됐답니다. 요거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퐁퐁을 사용해서 분무해서 뿌려주는 것보다 직접 붓으로 가정집에서는 일일이 꼼꼼하게 아이를 다 그 벌레를 띄워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블루엘프예요. 기억하시죠? 얼마 전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물도 다 빠지고 지금 아이 상태가 로제트 얼굴이 6개였어요. 2개를 지금 여기를 댕강했어요. 이 아이도 깍지벌레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요 지금 4개는 깨끗하니 벌레가 없어요. 요 2개 잘라진 2개의 로제트에 깍지벌레가 생겨서 제가 이 아이는 2개를 잘라줬어요. 왜냐하면 요 가운데에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요. 가운데 입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운데 입장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 아이는 깍지벌레가 보이질 않고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거뭇거뭇하게 검정색으로 뭐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머 이상하다 하고 만져보니까 요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아가 입장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겁이 나가지고 일단은 가운데 얼굴이 다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로제트 자체가 살 가망성이 없다 싶어서 요 2개의 목을 댕강했어요. 바로 잘랐어요. 그래서 헤쳐서 만져보니까 요 목대 끄트머리가 딱 녹았더라고요. 가운데 꽃 요 소수라고요. 목대 끄트머리
요 꽃잎하고 요 목대 사이가 딱 녹아서 벌써 물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입장과 목대 사이에 검은색으로 꼭 재가 묻은 것처럼 묻어 있는 거는 깍지벌레 배설물이래요. 이 아이는 깍지벌레인가 제가 발견을 못한 거죠. 깍지벌레가 이미 생겨서 그 배설물로 인해서 꽃잎이 다 녹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요 2개로 끝났고요. 요 4개는 지금 아주 깨끗하니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꽃이 활짝 폈죠. 물도 빠지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약을 줬어요. 이 약을 살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또 요 러우도 깍지가 생겨서 저 약을 살포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여름 내에 아이들을 물을 안 주고 요 아이는 깍지가 지금 없는 애예요. 물을 굶겨서 요렇게 삐들삐들 이 아이는 요게 지금 물을 굶기고 여름 내에 물 굶은 상태의 아이예요. 요렇게 입장에 윤기도 없고 많이 말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깍지벌레 약을 주고 나니까 깍지벌레 약도 수분이라고요.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깍지벌레 약을 뿌리까지 혹시나 깍지가 생겼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줬더니 이렇게 그 깍지벌레 약물을 먹고 애들 입장이요 탱탱해졌어요. 그래서 깍지벌레 약을 치실 때도 물을 준 다음에는 약을 바로 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을 바로 준 상태에서 깍지벌레 약을 치면 과습이 될 수가 있대요. 저 깍지벌레도 약이 물이기 때문에 과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물을 준 지 얼마 안 돼서 애가 물을 잔뜩 먹었으면 약을 치지 말고 퐁퐁물로 씻어주거나 닦아주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을 먹지 않은 상태고 애가 물을 줘도 될 시기,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될 시기가 적당히 왔다 싶을 때 이 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도 그 그러니까 이 약을 연거푸 2-3번 살포하라고 대부분 농원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번 살포를 해서 이렇게 입장이 탱탱할 정도로 지금 단단해요. 단단할 정도로 수분을 흠뻑 먹었는데 여기다 또 살포를 해주면 무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일반 다육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저번에 깍지벌레 제가 씻어서 약 쳐서 말려줬다가 다시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여제예요. 여제. 얘도 그때 당시 물을 많이 먹은 상태여서 이렇게 입장이 쫙 벌어졌어요. 그 이후로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물로 씻어내고 소독약 뿌리고 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수분을 먹어서 이렇게 쫙 벌어졌지요.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붓으로 깍지벌레 입장을 닦아주고 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요 철화 같은 거는 붓으로 아이들 입장을 닦아주기가 수월치 않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그 농장 사장님께서는 일일이 잡아주라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되도록이면 약을 쓰지 말고 퐁퐁으로 닦아주는 것도 좋다 해서 그때그때 잡아주고 요런 대공 같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기울이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일이 깍지벌레 약을 퐁퐁퐁물로 닦아서 잡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기네도 다른 농장에서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 그렇게 퐁퐁물을 쓰든 요 친환경제 약을 쓰든 해서 깍지를 퇴치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지금 아직 여름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1주나 2주 정도는 아주 이제 막바지 여름을 또 견뎌야 되는데 올여름 작년 여름에는 제가 무름병에 많이 씨름을 했어요.
깍지벌레는 딱 한 번 살짝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 여름에는요 물음병이 온 애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깍지벌레 생긴 애들이 제가 한 150개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6, 8개 정도가 깍지벌레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 블루 엘프도요. 수영 예쁘다고 제가 늘 자랑하고 예쁘다고 보여드리고 그래 왔는데 2개를 댕강 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4개가 남아 있어서 그래도 아직 예쁘죠? 밑에서 자구가 하나 더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나머지 4개는 지금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깍지벌레 영상 저 밑에 아랫 영상에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주 건강하니 쨍쨍하니 그래도 제가 불안해 가지고요. 요 큐빅 크러스트가 깍지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격리를 시켜놓고 깍지벌레가 생기면 일단 다른 아기들하고 격리를 반드시 시켜주셔야 돼요. 다른 애들이 나한테 옮지 않게. 지금도 격리를 시켜서 따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늘 아침 저녁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깍지벌레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일이 밑에를 쳐다보는 것도 정말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 더위에 베란다에서 한두 시간 있다 보면 물론 예쁜 아이들 보느라고 뭐 더위도 잊어버리고 지내긴 합니다만 깍지벌레를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요. 저 같은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저는 주로 밤에 와서 보잖아요. 그리고 주말 낮에 이렇게 아이들을 둘러서 입장을 관찰을 하면은요. 꼭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만약에 여기 깍지가 생겼다 그러면 물방울이 똑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볼 때 빛에 반짝해요. 뭐가? 반짝해요. 자세히 보면은 꼭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꿀이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약간 찐득하면서 투명하면서 액체가 물방울이 하나 똑 떨어진 것처럼 살짝 이렇게 그냥은 잘 안 보여요. 빛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 뭐가 반짝해요. 어머, 비도 안 왔는데 왜 물방울이 묻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깍지벌레의 배설물인 거예요. 그 액체가 딱 발견이 되면 깍지벌레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를 보고 입장 사이사이를 보니까 깍지가 한두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과 목대 사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 까만색 숟가루처럼 묻어 있는 거, 그거는 깍지벌레 배설물이 말라서 까맣게 된 거래요. 그런 걸 관찰을 잘 하시고요. 입장을 아이들 얼굴을 돌려서 보시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꼭 물방울이 튄 것처럼 반짝해요. 요 핑크루비도 지난번에 치료해서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자구 보이시죠? 지금 이제 자라가지고요. 보이시죠?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여기에 자구를 내고 있어요. 그 약에 흠뻑 적시고 그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도 이렇게 작은 아가 2개를 이렇게 만들고 있답니다. 깍지벌레도 없이 깨끗해졌고요. 아주 건강해요. 핑크루비. 제가 여자하고 다 분리시켰잖아요. 요 여제 핑크루비 큐빅. 얘는 물을 먹어서 분이 다 또 지워져서 때깔이 안 예쁜데요. 그래도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조금 말리고 하면 예뻐질 것 같고요. 큐빅도 아주 건강하니 지금 다시 살아서 이렇게 그래도 제가 늘 아침 저녁으로 예의주시하는 아이입니다. 제일 먼저 관찰하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봐서 반짝거리는지 안 반짝거리는지 그걸 보고요. 검정색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날이 추워지기 전까지는 아이들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깍지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저 농장에 가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한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장님 말씀 맞다나 정답은 아니니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요 철화 제가 러우 철화로 제 이름을 정확히 몰라요. 요 아이 러우 철화라고 데리고 왔고요. 요 아이는 원래 브레이브라고 데리고 왔는데 영상에 한번 출연시켰더니 구독자분께서 브레이브가 아니고 러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아요. 얘는 물을 먹은 상태고 얘는 물을 안 먹은 상태인데 두 개가 똑같아요. 물을 안 먹은 상태로 볼 때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러우 철화가 맞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러우 철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최근에 데려온 아이, 아주 웃긴 아이. 1,000원짜리 포트 러우 철화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좀 못 자랐어요. 얘는 왜 이렇게 못 자랐냐면요. 제가 물 주는 게 좀 이 토분에다 심다 보니까 물 주는 게 너무 번거로워 가지고요. 흑배합을 마사하고 영양 그 배양토를 5대5로 했어요. 좀 물을 덜 줘볼까나 해가지고 그 모래 성분이 들어간 그 배양토를 조금 많이 섞으면 물을 좀 덜 줘볼거나 했더니 이렇게 웃자랐답니다. 아주 습죠. 근데 요건 아주 어린애예요. 입장이 지금 큼직큼직하니 얘는 원지 러우 쌩얼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러우 같죠. 철화가 많이 풀리고 철화가 지금 풀려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달달 구워서 1년 정도 묵히면 이렇게 된다고 한답니다.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요 러우 철화는요. 저희 집에 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정도 되는데 많이 자라지도 않고 조금 자랐어요. 요 목대가 땅에 딱 붙었었는데 요만큼 공중에 뜨일 정도로 그렇게 자랐어요. 요 아이도 역시나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데려왔어요. 종류가 다른 아이인 줄 알고 따로따로 데리고 왔는데 와서 키우다 보니 같은 종류 같아요. 얘는 물을 먹은 상태, 얘는 물을 안 먹은 상태. 얘도 물을 먹으면 이렇게 변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깍지벌레 제가 농장에 다녀와서 그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막바지 여름 아이들 벌레 또 무름병 엄청 고생 많이 하시죠. 집집마다 하나씩 두 개씩 녹아내리는 아이 있고 깍지벌레 생겨서 약쳐 주는 아이들 생기고 그러는데 저희 집도 역시 비껴가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아이들 중에 하나 둘 보내는 거는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한꺼번에 다 물러서 보낸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하면 훨씬 나은 거니까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아이들 잘 돌보시고 막바지 2주만 잘 견뎌서 예쁜 아이들 가을에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짱이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